손흥민 동료된 리즈의 영혼 아치 그레이 신인왕의 이적을 넘어 잉글랜드 주목받는 이유.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을 입은 아치 그레이가 팬들에게 입단 소감을 전했다. 토트넘은 2일 한국 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즈 유나이티드로부터 아치 그레이를 영입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 라고 발표했다. 토트넘은 2024 여름 이적 시장 첫 번째 영입을 성사시켰다. 그들은 가문대대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잉글랜드 미드필더 아치 그레이를 2024 여름 이적 시장 1호 영입생으로 낙점했다. 리즈 유스 출신인 2006년생 잉글랜드 미드필더인 그레이는 촉망받는 유망주 중 한 명이지만 축구 외적으로 유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4대가 모두 리즈에서 프로 선수로 뛰었다는 점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2006년생 잉글랜드 미드필더 아치 그레이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1970년대 리즈 유나이티드 황금기를 함께한 레전드이자 현재 리즈 구단 대표인 에디 그레이의 증조카이며 할아버지도 리즈에서 283경기를 뛴 풀백 출신 레전드이자 1973에서 1974 시즌 리즈의 일부 리그 우승 멤버이기도 하다. 아버지 앤디 그레이 역시 리즈 아카데미 출신 선수로 활약한 공격수다. 아치 그레이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리즈에 입단해 성장해 나갔다. 2023에서 24시즌 챔피언십에서 44경기 3603분을 소화하며 한 골 2도움을 기록한 그는 우측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를 번갈아 맡아 멀티플레이어로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당초 그레이는 이번 여름 프리미어리그 클럽 브렌트퍼드 이적이 유력했다. 그러나 브렌트퍼드가 이적료 협상에서 리즈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토트넘에 기회가 생겼다.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에 의하면 그레이는 브렌트퍼드 이적에 동의해 개인 합의를 마치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았으나 브렌트퍼드가 그레이 이적료로 3,500만 파운드, 약 611억 원만 제안하면서 리즈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브렌트퍼드가 리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토트넘이 재빨리 하이제킹에 나섰다. 토트넘은 브렌트퍼드가 제시한 이적료보다 더 높은 4천만 파운드, 약 700억 원을 이적료로 리즈에 지불하기로 약속하면서 그레이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순식간에 협상과 메디컬 테스트가 이뤄지면서 토트넘은 빠르게 그레이 영입을 발표했다. 토트넘에 의하면 그레이는 구단과 2030년 6월까지 유효한 6년 계약을 체결했고 첫 시즌에 등번호 14번을 달고 뛸 예정이다. 토트넘에 입성한 그레이는 구단을 통해 내 어린 시절 꿈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성인 대표팀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그리고 발롱도르를 차지하는 것이다 라며 난 아직 어리다. 그래서 아직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 난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거짓말하지 않겠다. 난 엄청난 셀틱 팬이다. 그래서 난 포스테코글루를 정말 좋아한다. 우리 가족들도 그렇다. 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밝혔다.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입단 소감을 전한 그레이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토트넘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 엄청난 클럽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며 이 기회가 너무 기대되고 빨리 시작해서 토트넘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팬들 앞에서 뛰고 싶다. 곧 만나자. COIS 커모뉴 스퍼스 라며 하루빨리 토트넘 데뷔전을 갖기를 고대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풀백과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 가능한 그레이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토트넘의 힘이 될 전망이다. 그는 중원과 AC 밀란 이적이 유력한 에메르송을 대신해 토트넘 라이트백 백업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트넘은 그레이를 영입하기로 한 후 별도의 거래로 웨일스 센터백 조 로든을 리즈에 보내기로 하면서 이적료 수익도 벌 예정이다. 매체에 의하면 토트넘은 1000만 파운드, 약 175억 원을 받고 지난 시즌 리즈에서 임대 선수로 뛴 로든을 보내주기로 합의했다. 멀티플레이어인 그레이를 영입하면서 새 선수를 영입한 토트넘은 계속해서 다음 시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물색 중이다. 현재 토트넘은 제이콥 램지, 에스턴 빌라, 코너 갤러거, 첼시, 알베르트 그비드민손, 제노아, 에베레치 에제, 크리스털 팰리스 등과 연결되면서 활발한 이적 시장 활동을 예고했다. 그레이 영입으로 출발을 끄는 토트넘은 2호 영입생으로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 토트넘만 속 터진다. 선 이적료 3배, 날린 장본인. 위약금 받고 불 러브콜 수락 오른쪽 화살표. 최고의 컨디션 되찾을 것. 프랑스의 푸메르카토는 2일 한국 시각 운돔벨레가 니스를 선택했다라며 운돔벨레의 니스 이적 임박 소식을 보도했다. 운돔벨레는 토트넘 역대 최악의 영입으로 꼽힌다. 지난 2019년 당시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인 6,300만 파운드, 약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이적했고 엄청난 기대를 받았지만 기대치에 어울리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의 이적료의 3분의 1 수준인 2,200만 파운드, 약 386억 원에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과 대조됐다. 오히려 답답한 경기력과 불성실한 태도로 비판받았다. 토트넘은 음돔벨레를 임대로라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음돔벨레가 맹활약하던 리옹 임대와 나폴리 임대까지 추진했지만 음돔벨레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음돔벨레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며 갈라타사라이로 다시 임대를 떠나야 했다. 2023에서 2024 시즌 갈라타사라이 임대로 마지막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간 보여준 답답한 경기력과 불성실한 태도가 그대로 이번 임대 과정에서 드러나며 당초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음돔벨레를 완전 영입할 수 있다고 알려진 갈라타사라이도 음돔벨레 영입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토트넘은 그의 복귀와 동시에 계약 해지를 협상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위약금도 챙겼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500만 파운드, 약 87억 원 이상의 위약금 지불로 탕기 음돔벨레 계약 해지에 도달했다라고 전했다. 풋메르카토는 음돔벨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그는 이제 그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되찾기를 원하며 준비 중이다. 그는 이제 이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왔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 이제 그는 니스에 합류할 예정이며 그는 이미 알고 있던 니스 디렉터 플로리안 모리스와의 재회와 니스 프로젝트의 매력을 느꼈다. 그는 니스 선수단에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음돔벨레가 니스 이적으로 반등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토트넘을 속 터지게 만든 영입 실패 사례가 이제는 다시 반등을 준비 중이다. 만약 음돔벨레가 니스에서 다시 맹활약한다면 그를 공짜로 내보낸 토트넘은 다시 한번 적지 않은 분노를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3. 39세 호날두식 은퇴 선언. 유로는 마지막. WC은 한 번 더 나갈래. 포르투갈은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레나에서 개최된 유로 2024 16강전에서 슬로베니아와 연장전까지 0에서 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서 3에서 0으로 이겼다. 포르투갈은 8강전에서 프랑스와 대결한다. 프랑스는 16강전에서 벨기에를 1에서 0으로 물리쳤다. 베르통어니 통안의 자책골을 기록했다. 포르투갈이 공세를 펼치고 슬로베니아가 막는 형국이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호날두는 여러 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전반 34분 호날두의 프리킥도 골대를 넘었다. 후반에도 호날두가 골에 대한 조급증을 드러냈다. 후반 10분 호날두의 프리킥을 오블락 골키퍼가 막아냈다. 결국 0에서 0으로 비긴 두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다. 천금 같은 기회를 호날두가 날렸다.
연장 14분 조타나 페널티킥을 얻었고 호날두가 키커로 나섰다. 호날두는 오른쪽 문전 구석을 노렸지만 이번에도 오블락의 선방에 막혔다. 당황한 호날두는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패배를 직감한 것이다. 주장이자 1985년생으로 만 39세인 호날두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자 어린 나이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결국 연장전도 골이 없었고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호날두는 이번에는 성공했다. 코스타 골키퍼가 무려 3회 연속 슬로베니아 슈팅을 막았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도 실바는 실축 없이 성공시켰다. 포르투갈의 승리가 확정되자 그제야 호날두가 활짝 웃었다. 호날두의 희로애락이 넘치는 장면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호날두는 팀의 리드를 안길 수 있는 상황인데 페널티킥이 오블락에 의해 막혔다. 이번 시즌 페널티킥 실축이 없었는데 내가 가장 해줬어야 하는 장면에서 오블락에게 막혔다. 라면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슬퍼서 감정을 주체 못했다. 팀을 구해준 우리 골키퍼 코스타에게 고맙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당시에 포르투갈이 골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내가 기회를 날린 것이 너무나 아쉽다. 운 것은 나도 모르게 나왔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라고 멋쩍은 미소를 보였다. 여기에 호날두는 인터뷰서 유로 은퇴를 언급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유로는 내 마지막 유로 대회가 될 것이다. 감정적이지 않다. 난 팬과 동료를 위해 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열정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한편 대표팀 은퇴가 아닌 유로 은퇴를 말한 것은 다음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 2006 독일 월드컵부터 출전하고 있는 호날두가 북중미 월드컵서 출전한다면 전무후무한 월드컵 6회 출전을 달성하게 된다. 포르투갈, 레볼보는 호날두의 대표팀 마지막 여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서 역사상 유일하게 6번이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다. 라면서 호날두는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 체제와 달리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 체제에서 다시 중심이 됐다고 강조했다.